오미크론이 미국에서 지배종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말 연휴를 앞두고 확진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일부 주들은 다시 방역 지침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신년맞이 행사들이 줄지어 취소되고 있습니다. 뉴욕 역시 부활이 예고됐던 타임스퀘어 연말제야 행사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화폐 가치가 폭락함에 따라 헤이즐넛 농가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헤이즐넛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서 헤이즐넛을 원료로 쓰는 누텔라 가격도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4개월여 만에 하루 확진자 수가 연일 3,000명대를 기록하면서 보건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겨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영감을 얻으십시오. JD 파워가 신뢰도 1위 브랜드로 선정한 기아의 고성능 SUV나 스포티한 세단과 함께라면 겨울도 문제없습니다. 매주 입고되는 신차 가운데 마음에 드는 모델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혹한에도 끄떡없는 든든한 모델로 겨울을 지배하십시오. 일부 모델은 최장 60개월까지 연이율 1.9%로 장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첫 소식입니다. 크리스마스를 5일 앞두고 코로나 재확산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앞으로 힘든 겨울이 예상된다는 경고가 나온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가 45개 주에서 발견되는 등 미국에서는 지배종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으로 올라섰습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전체 감염자 수의 73%, 즉 4분의 3 가까이가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됐습니다. 첫 확진자가 보고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상황에서 지배종이 된 겁니다. 오미크론의 엄청난 전파력을 고려하면 새해까지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It's doubling every 2 days. If you're at 100,000 cases by Christmas, a week later by New Year's Eve, we could be over 400,000 daily cases of just Omicron. 겨울철 확산에 앞서 보건당국은 주민들의 부스터샷 접종 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추가 백신 접종 이후에도 돌파 감염될 위험은 있지만 중증 예방 효과에선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더나의 추가 접종이 오미크론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온 상태입니다. 모더나는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3차 접종을 개발해 이르면 내년 3월 임상시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We're going to continue to advance an Omicron-specific booster into clinical trials in early 2022. 하지만 현재까지 부스터샷 접종률은 매우 저조한 편으로 일부 주는 다시 방역에 고삐를 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 연휴를 맞아 열릴 예정이었던 각종 축제와 공연 등은 줄지어 취소됐고 워싱턴 DC 등에선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오미크론과 관련해 특별 연설을 하고 새 방역 대책을 공개할 예정인데 앞으로 주별 방역 강화 움직임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이 무섭게 확산하면서 신년맞이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LA시는 신년맞이 행사를 전격 취소했고 새해 전야 행사의 명물인 뉴욕 타임스퀘어의 볼드럽도 개최 여부를 고심 중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말을 맞아 코스튬을 한 사람들이 길가에 북적이고 2022가 새겨진 거대한 LED 조명도 등장했습니다. 팬데믹으로 한 해를 걸렀던 타임스퀘어 새해맞이 행사 볼드롭이 대면으로 진행되면서 연말 분위기도 한껏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채 10여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오미크론의 무서운 확산으로 전국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And what it's starting to do right now, we are going to be in for some serious difficulties right now, and we better be doing more to mitigate against that. There's a tsunami coming. This Omicron variant is extraordinarily contagious. This may be the most contagious virus that civilization has faced in our lifetime. 뉴욕시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주에 비해 2배나 폭증했습니다. 급변한 상황에 부활했던 타임스퀘어 새해맞이 행사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We're going to make a decision before Christmas. We're certainly looking at the new challenge we're facing.
당초 백신 접종자들만 신년 행사에 참석하도록 했던 뉴욕시는 만약 행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부스터샷 증명서까지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년 수십만 명이 모이는 LA 최대 규모의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 역시 온라인 행사로 전환됐습니다. 지난 2주 사이 코로나 환자가 폭증하면서 각종 공연과 스포츠 경기까지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이 확산에 올해 역시 조용한 새해맞이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크리스마스 모임 등 연말 행사를 취소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주요 국가들에서는 전면 봉쇄 등 방역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인구 6,700만여 명인 영국에서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9만 1,743명을 기록하며 9만 명대를 또다시 돌파했습니다.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 변이 확진 사례도 8,044건이 추가됐습니다.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추가 접종, 부스터샷의 완료 비율이 50%가 넘었는데도 확진자가 속출하자 긴급 화상 강요 회의를 열어 방역 강화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은 실내 모임 자제 촉구, 오후 8시 이후 식당 영업 제한, 전면 봉쇄 등 세 가지 안이 논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Unfortunately, I must say to people, we will have to reserve the possibility of taking further action to protect the public and to protect public health, to protect our NHS. 네덜란드는 지난 주말부터 필수 상점을 제외한 대중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독일은 오는 2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도 사적 모임을 10명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실내 행사 최대 참여 인원도 50명에서 최대 25명으로, 야외 행사는 200명에서 100명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크리스마스 모임 등 연말 사적 모임을 취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It's better to cancel now and celebrate later than to celebrate now and grieve later. None of us want to be here again in 12 months' time. 거브루 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특히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 수칙 준수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북가주 해안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 지진은 오늘 정오쯤 해안도시 유리카에서 남서쪽으로 44마일 떨어진 해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진으로 베이 지역에서도 진동이 감지됐으며 규모 2.5에서 4.0의 여진도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유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물건 등이 떨어지는 등 경미한 피해가 있었지만 이외에 별다른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베이 지역 국립기상국은 이번 지진으로 쓰나미가 발생할 위험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일부 드라이 샴푸와 컨디셔너 제품이 발암물질 우려로 리콜 조치됐습니다. 세계 최대 생활용품 업체 프록터앤갬블 PG&E는 드라이 샴푸와 드라이 컨디셔너 등 30여 종의 스프레이 헤어케어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 벤젠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펜틴과 허벌 에센스, 오지 등 다양한 브랜드 제품으로 온라인과 여러 소매업소를 통해 미 전역에서 판매됐습니다. PG&E는 성명을 통해 해당 제품들이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만한 수준의 벤젠이 포함됐을 가능성은 없지만 예방조치 차원에서 리콜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품들과 연계된 부정적인 내용이나 피해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터키 리라와 가치가 폭락함에 따라 헤이즐넛 농가가 큰 타격을 받으면서 덩달아 초콜릿잼인 누텔라 가격의 폭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전 세계 헤이즐넛의 70%를 재배하고 있는 터키 농가가 리라와 가치 폭락에 따른 비용 급등을 감당하지 못해 헤이즐넛 생산량을 크게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터키의 헤이즐넛 산업 종사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한편 주 원료가 헤이즐넛인 누텔라의 가격도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전 세계가 헤이즐넛 품귀 위기에 처했다면서 가격이 폭등하기 전에 누텔라를 미리 사놓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레지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거듭 금리 인하를 강행하면서 리라와 가치는 올해만 절반 이상 급감했습니다. 술 소비가 많은 연말에 주류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물류 대란으로 수입 와인과 맥주 등의 물량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리병과 코르크마개 등 술 제조에 필요한 물품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연말 연휴철을 맞아 술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인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주류 공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최대 수입 관문인 LA항과 롱비치항에서 하역 대기 중인 컨테이너선은 95척. 한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던 서부 항만 정체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해상 운임 재상승 등으로 다시 심해지는 모습입니다. Due to the fact that we have such a global collection of wines and we feature roughly half of our wines are from all over the world. So we are definitely impacted because all of those are sitting off the port in Long Beach. So some of them, they're not bringing at all, some like brands. So they very much like get it down. Some of them like we have to wait like a month sometimes 2 months to bin. And some stuff we not see it for a year now. 데이터 분석 업체 IRI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이후 전 세계 술 종류의 11%가 미국에서 품절됐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술을 담을 유리병과 코르크마개 등이 부족해 주류 업체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부분의 유리병을 외국에서 수입하는데 팬데믹으로 물류가 막히면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There's a shortage in glass. There's a shortage in cork. There's a shortage in all the materials necessary for bottling. 미국 증류주위원회는 모든 주종에서 유리병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이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주류업계의 물류 대란이 지속될 경우 소비자 판매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말쯤 공급망이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의 한 아파트 침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칼린 페리 씨는 한 달 전 아파트 침실에 설치된 연기 탐지기가 동작 인식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몰래카메라라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낯선 사람이 방에 몰래 들어와 카메라를 설치하는 모습과 페리 씨의 일상이 녹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s a woman, living alone in any city, there's such a sense of, when you're out and about, you kind of have to be constantly on alert about your safety and your surroundings. But, you have a sense of safety in your own home, and it just kind of violates that. 이 여성은 지난달 연기 탐지기 수리를 위해 집을 방문한다는 아파트 측의 통보를 받았고 며칠 뒤 탐지기 커버가 열린 것을 확인하고 외출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자 커버는 다시 씌어져 있었고 이를 수상히 여긴 페리 씨는 기기를 자세히 살펴보던 중 몰래카메라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여성은 세크라멘토 셰리프국에 신고했으며 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LA 카운티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일 연속 3,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어제 카운티 내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512명으로 집계돼 하루 신규 확진자는 지난 17일부터 3일 연속 3,000명을 넘었습니다. 어제 병원 입원 환자는 전날보다 1명이 늘어난 743명을 기록했고 이 중 180명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 완료자도 돌파 감염이 될 위험이 있는 만큼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LA 카운티에서 보고된 오미크론 확진자는 30명으로 이 중 상당수가 완전 접종자로 나타났습니다. 6,000명 이상 승선한 크루즈선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로열 캐러비안 크루즈 업체에서 운영하는 심포니 오브 더 시즈 유람선에서 최소 48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선 내에서 격리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유람선에는 승객과 승무원 등 6천여 명이 탑승했고 한 승객이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여 접촉자들을 추적한 결과 최소 48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로열 캐러비언은 양성 판정자의 98%는 백신 접종을 마쳤음에도 코로나에 걸린 돌파 감염으로 확인됐으며 모두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증상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위해 감염자 표본을 채취할 방침이라며 로열 캐러비언과 협력해 추가 감염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주가 신속한 코로나19 감염 파악을 위해 가정용 검사 키트를 무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뉴욕주 당국은 오미크론 확산과 신규 확진자 증가로 인해 검사소를 찾는 인파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집에서 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용 PCR 테스트 키트를 배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is not March of 2020. It's not even December of 2020. We've come a long way. We have defenses. We are not defenseless against this virus or even the variant. We have all the options we need, and that is vaccinations. 테스트 키트는 주문한 다음 날 주민들에게 배송될 예정이며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주민들은 집에서 면봉으로 코 점막을 긁은 뒤 검체를 반송하면 48시간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지난 5일 동안 25만여 건의 코로나19 검사가 실시됐으며 오늘 하루 2만 3,40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들루스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들루스 지점은 뱅크 오브 호프의 조지아주 첫 번째 지점이자 전국 54번째 지점으로 예금과 대출, 크레딧 카드, 환전 등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이 지점을 오픈을 계기로 미 동부 지역의 영업력을 더욱 확대하고 한인 사회의 전문 뱅킹 서비스를 확대해 경제 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겨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영감을 얻으십시오. JD 파워가 신뢰도 1위 브랜드로 선정한 기아의 고성능 SUV나 스포티한 세단과 함께라면 겨울도 문제없습니다. 매주 입고되는 신차 가운데 마음에 드는 모델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혹한에도 끄떡없는 든든한 모델로 겨울을 지배하십시오. 일부 모델은 최장 60개월까지 연이율 1.9%로 장만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가구 1주택의 보유세를 사실상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는데 야당에서는 선거용 환심 사기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시가 전면 재검토 제안 이후 진행된 당정 협의. 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공시지가를 내년도 보유세 산정에 적용해 재산세를 사실상 동결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2년도 보유세 산정 시 올해 것을 적용한다, 공시가격을 활용한다, 그런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공시지가 현실화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실질적인 세 부담은 늘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1가구 1주택인 고령자들은 종부세를 한시적으로 납부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건강보험료 같은 부담도 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공시가격 상승이 재산세와 건보료 등 68가지나 되는 민생제도에 영향을 미친다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의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는 비판도 나왔지만 내년 3월 대선 직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가 예정돼 수도권 민심 악화가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보유세 감면엔 찬성한다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재산세도 동결하고 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토보유세 같은 거를 도입을 해가지고서 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이 뭔지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문재인표 부동산 정책을 통째로 뒤집겠다는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집 부자들 편에 서겠다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과 달리 사후가 아닌 사전에 일부가 아닌 피해를 당한 모두에게 지원하겠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추경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공약을 발표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방식의 보상을 강조했습니다. 사후가 아닌 사전에, 일부가 아닌 피해를 당한 모두에게 대출 지원보단 재정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유지해온 지원과 보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서 보다 더 신속하게, 보다 더 도움이 되는 지원으로 일대 혁신하겠습니다. 우선 손실보상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로 쓴 대출금은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50조 원의 지역 화폐 발행도 약속했습니다. 지역 화폐를 연간 50조 원을 목표로 발행을 하고 서민들의 생업 터전인 골목 상권이 북적북적 다시 살아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자영업 피해 단체와의 간담회에도 참석해 충분한 피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방역 강화를 하면 최소한 10조 원 단위의 지원을 생각했다며 3조 2천억 원을 들여 업소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정부 방침은 지원하고도 욕먹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는 내부적으론 100조 원 지원안도 짜놨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선 추경 협의를 재차 압박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위탁 부모 등과 함께한 보육 관련 선대위 회의에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많아졌다며 이에 맞춰 보육과 교육 정책도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을 두고 민주당이 연일 공세를 펴자 국민의힘은 네거티브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민생 정책 경쟁을 위해 대선 후보 토론회부터 나오라고 맞섰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측이 뉴욕대 연수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공개한 수료증입니다. 날짜가 2006년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로 불과 5일 동안 다닌 걸로 적혀 있습니다. 2006년 10월부터 11월까지 뉴욕대에서 연수를 받았다는 김 씨의 이력서 내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뉴욕대 견학 프로그램을 정식 연수로 둔갑시켰다며 이게 윤석열식 공정이냐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김 씨의 허위 경력 논란이 일주일째 지속되자 국민의힘은 네거티브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대통령 후보들은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논쟁해야 한다며 네거티브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네거티브 전쟁은 그만하시고 민생과 우리나라 경제의 앞날을 위해서 각 후보들이 어떠한 주장을 내걸고 경쟁을 하는지. 윤석열 후보는 네거티브 중단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한국 정치사에 그렇게 된 일은 없었다며 회의적인 반응도 보였습니다. 야당의 네거티브 중단 제안에 이재명 후보는 정책 선거는 자신이 먼저 주장했다며 윤 후보는 정책 토론부터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런 정책 토론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합시다. 1대1 토론합시다 했더니 이걸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삶을 책임질 만한지를 좀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좀 검증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 측은 말 바꾸는 후보와는 토론할 생각이 없다며 후보 등록 이후 법정 토론만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90년생 페미니스트 신지혜 씨를 후보 직속 기구 수석 부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2030 여성들의 지지 기반을 확장하려는 행보로 풀이되는데 당 안팎에서는 윤 후보와 신 씨 모두 이해하기 힘든 선택을 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90년대생 페미니스트 신지혜 씨를 새시대 준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자리. 윤석열 후보는 지지 기반을 넓힐 수 있게 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그 지지 기반도 더 넓히고. 여성운동과 환경운동을 하며 서울시장에도 출마했던 페미니스트 신 씨의 선택은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이었습니다. 2년 전 만우절을 기념하는 거짓말로 자유한국당에 입당한다는 글을 SNS에 올릴 정도로 보수 정당과 거리를 두던 신 씨는 정권 교체의 필요성으로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윤 후보님을 조폭 같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여성에 대한 폭력, 안전, 국민들을 위한 행복권 추구 이런 쪽으로 정책을 내시고 이준석 대표는 사전에 얘기는 들었다며 경고의 발로 환영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이수정 교수와 마찬가지로 당의 기본적인 방침에 위배되는 발언을 할 시에는 제지할 수밖에 없고. 홍준표 의원은 당이 잡탕밥이 됐다고 꼬집었고 하태경 의원은 젠더 갈등을 격화시키는 신 씨 영입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운동가들과 제3지대 정당들 사이에선 권력을 따라간 기괴한 변절이라는 날선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페미니즘 정치, 녹색 정치를 표방했던 신지혜 씨의 기괴한 변절이 놀랍습니다. 신지혜 씨의 배신의 정치는 속도전인가 봅니다. 신 씨 영입으로 젊은 층 표심을 잡을 수 있을지 그 효과를 놓고도 정치권의 분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지난해 5월 코로나 봉쇄 중 와인 파티를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9일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존슨 총리가 부인, 직원과 함께 와인 파티를 한 정황이 담긴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매체는 이어 총리를 포함한 19명이 사회적 거리 두기도 하지 않은 채 와인과 치즈 등을 먹으며 즐기는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영국 총리실은 업무 회의를 진행한 것이라 해명했지만 당시 영국에는 사적 모임 2인 제한이라는 엄격한 방역 조치가 시행 중이던 때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한 가정집 앞에 반려견과 함께 있는 시민 쪽으로 핏불 테리어가 무섭게 달려듭니다. 시민은 반려견을 지키기 위해 핏불을 막아보려 하지만 속수무책인데요. 마침 주변에 있던 여성 택배기사는 핏불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시민은 무사히 핏불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택배기사는 비명을 들으니 내 아이가 생각나 주저하지 않고 돕게 됐다고 말했고 시민은 감사의 표시를 전했습니다. 중국의 전 부총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테니스 스타 펑사이가 논란 후 처음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싱가포르의 중국어 매체 연합조보는 전날 상하이에서 펑사이와 진행한 짧은 인터뷰를 공개했는데요. 펑사이는 나는 누군가가 날 성폭행했다고 말하거나 쓴 적이 없고 다들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본인의 SNS에 장가오리 전 부총리를 언급했던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문제라고만 밝혔는데요. 외신들은 펑사이가 직접 인터뷰에 나섰지만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고 있다며 의혹을 없애긴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현지 시간 19일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이 2달 만에 여권 발급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이날 사무소에는 외국에서 취업과 치료 등을 희망하는 주민 수백 명이 몰려들었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무장한 탈레반은 테러 공격의 가능성을 대비해 여권 사무소 인근에서 시민들을 삼엄하게 감시했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 8월 중순 20년 만에 통치권을 잡은 탈레반은 수만 명의 사람이 아프간 탈출을 위해 카불 공항으로 몰려들자 여권 발급을 2차례 중단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슈톡입니다. 최근 미국 중부를 강타한 초강력 토네이도에 욕조통과 함께 날아갔던 아기 2명이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토네이도에 날아간 아기 2명 기적 생존입니다. 토네이도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 중 한 곳인 미국 켄터키주 호킨스 카운티에 사는 할머니 클라라 러츠 씨. 지난 10일 토네이도가 발생하자 15개월과 3개월 된 손자 2명을 욕조통에 대피시켰습니다. 안에 담요와 베개, 성경 한 권을 함께 넣는 순간 강력한 토네이도가 집을 삼키면서 그만 욕조가 통째로 날아갔다는데요. 당시 할머니도 머리를 다쳤지만 아수라장 속에서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고 뒷뜰에서 뒤집혀 있던 욕조 안에 두 아이도 기적처럼 살아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손자 한 명은 머리에 타박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는데요. 공포의 순간에 손자들의 안전만을 기도했다는 할머니. 그 간절함이 기적으로 이어진 것 같네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천문학적인 금액의 세금을 내게 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일론 머스크 세금 13조 원 낸다. 전기차 혁명을 이끌고 우주관광 시대를 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올해 110억 달러, 우리 돈 13조 원이 넘는 돈을 세금으로 내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이기도 한 머스크가 자신의 트윗을 통해 올해 세금으로 110억 달러를 넘게 낼 것이라는 글을 남긴 건데요.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 통신은 머스크가 실제로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낸다면 개인이 미국 국세청에 낸 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이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머스크가 자신의 세금 납부액을 자진 신고한 것은 올해 테슬라 주가 상승과 함께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비판 때문이란 분석인데요. 앞서 머스크는 지난달 6일 미국 의회에서 부유세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테슬라 보유 지분 10% 매각 여부를 묻는 돌발 트윗을 올린 이틀 뒤부터 테슬라 주식 1,290만 주를 내다 팔아 136억 달러, 우리 돈 약 16조 원의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운동화끈 하나로 손목 동맥을 다친 엄마를 살린 10대 소년이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운동화끈으로 엄마를 살린 아들입니다. 평소 의학 드라마를 즐겨보던 미국 메인주에 사는 16살 사이러스 군. 얼마 전 드라마에서 일어날 법한 일을 실제로 겪었다고요. 운동화끈으로 엄마를 지혈하는 돌발 상황을 맞닥뜨린 겁니다. 사고는 머그잔을 들고 있던 엄마가 얼음을 밟고 미끄러졌고 산산조각난 유리조각에 손목을 크게 다치면서 시작됐는데요. 놀란 소녀는 911에 전화를 걸어 자초지정을 설명했지만 구급대가 15분 후에나 현장에 도착한다는 안내에 직접 나서게 된 겁니다. 정신없는 상황에 지혈에 쓸만한 물건을 찾던 중 새 운동화끈이 눈에 띄어 이를 합판 조각과 함께 지혈대로 만들어 1초 만에 엄마의 팔을 동여맨 건데요. 기지를 발휘한 아들의 응급처치 덕분에 병원으로 무사히 이송된 엄마는 7시간 동안 2차례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바다에 탱크로 보이는 물체가 떠있는 미스테리한 사진이 해외 한 커뮤니티에 공개돼 화제였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합성이야? 바다 한가운데 탱크입니다. 탱크로 추정되는 물체가 인도네시아 한 바다에 떠 있다며 미국 최대 커뮤니티인 레딧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탱크는 바다에 뜰 수 없다, 합성이다, 이런 실제 사진이 아니란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진은 진짜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나투나해에서 한 석유 시추 기업의 작업자가 지난 16일 철로 된 물체가 바다에 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현지 매체 키짜오 뉴스가 보도한 겁니다. 또 다른 매체도 현지 군인의 발언을 인용해 탱크로 보이는 물체가 나투나해에서 발견된 건 사실이지만 위험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투데이 이슈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0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